안녕하세요. 라메 개발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짧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느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결론은 일단 하라는 것입니다. 예시만 잔뜩 늘어놓을 거라 지루하시다면 뒤로 넘겨서 결론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살면서 할지 말지 고민했던 건 웬만하면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과에 공학 인증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교양 과목을 재미없는 것만 들어야 되도록 고정이 돼 있는 뭐 그런 거예요. 대신 취업할 때 좀 도움이 되는 말 그대로 인증을 해주는 거니까 공학적으로 하여튼 그런 생각에 말도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저는 교양으로 웨이트 트레이닝 과목이 듣고 싶었는데요. 이게 공학인증에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들으려면 공학인증을 포기하거나 뭐 그랬어야 했는데 저는 그냥 공학인증 포기하고 웨이트 트레이닝 과목을 들었었습니다. 또 2학년 때 뭐 저희 학교 공대생 꿀팁으로 널리 알려졌었던 게 있었는데 졸업하려면 일반 선택 6학점을 꼭 들어야 되는데 그중 3학점을 다른 경제 관련 과에 경제 수학을 일반 선택으로 들으면 거기서 다 아는 건 나오기 때문에 공부 안 하고도 A뿔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꿀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경제 수학 말고 경제학 원론이 듣고 싶었었어요. 이게 뭐 대학생 꼭 들어야 되는 그런 과목이다 뭐 그런 내용을 어디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학 원론 과목이 듣고 싶어서 저는 그냥 경제 수학 편하게 안 듣고 굳이 그 쟁쟁한 고등학교 때부터 경제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 왔던 훌륭하신 분들과 제가 경제학 원론을 들으면서 경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A뿔은 받았어요. 그리고 또 2학년 때 원래 전자공학을 제가 전공하고 있었는데 코딩을 우연하게 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코딩하면서 돈 벌어먹고 살면 행복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전자공학 전공은 제쳐두고 컴퓨터공학 연계전공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 신청해서 컴공 과목만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게 요즘은 지금 2020 컴공이 아주 대세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때가 17년도거든요. 17년도만 해도 전자공학 하던 거 두고 컴공 전공하러 간다고 하니까 지도 교수님이나 주위의 친구들이 굳이 그걸 들을 필요가 있나? 좋은 전자공학 놔두고 전자공학 하면서 소프트웨어 조금씩 배우면 되지 소프트웨어 하고 싶으면 그런 말이 많았는데 저는 그때 소프트웨어를 엄청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다 버리고 컴공 전공하러 갔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신의 한 수가 됐죠. 그리고 컴공 전공하러 갔는데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전자공학과였으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을 구하려면 컴공 동아리를 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들고 싶은 동아리 2개 정도 있어가지고 둘 다 지원을 했어요. 근데 둘 다 면접을 가고 했는데 둘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뭐 하고 싶은 건 한다고 했잖아요. 동아리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 기수에 똑같은 동아리 2개 또 둘 다 지원을 했어요. 가고 싶었기 때문에. 가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또 같은 면접관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떨어지셨는데 또 지원하셨네요 하면서 신기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러고 합격을 이렇게 둘 다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공을 하다 보니까 또 대학원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생을 모집했었어요. 근데 그 연구실이 빡세다고 소문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모집을 해도 잘 지원 안 하고 그런 곳이었는데 그 연구 분야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재밌어 보였어요. C++ 언어로 그 CPU 같은 그런 반도체들 있죠.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였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C++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여기 가서 개발해보면 많은 걸 배우겠다. 그리고 뭐 개발하니까 재밌겠다. 이랬어가지고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주위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 연구실은 안 된다. 거기 가면 진짜 고생 많이 한다. 말렸는데 근데 뭐 재밌어 보이는 걸 굳이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갔다가 너무 힘들면 어쩔 수 없이 나오면 되는 거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뭐 빡세긴 했는데 재밌으니까 저는 아주 즐겁게 잘 했고 좋은 거 많이 배웠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보연구생하고 보니까 연구 분야도 재밌고 동료들도 너무 좋아서 대학원 진학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리 대표님의 왜 주식인가 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책 내용 요약하면 그냥 지금부터 밥 먹듯이 한국 주식을 하라. 왜냐면 한국은 똑똑한 나라고 계속 성장할 거기 때문에 사놓으면 돈을 버는 게 당연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지금부터 그럼 사 모아야겠다 했는데, 이게 보니까 석사만 하면은 제가 2년, 또 박사까지 하면 5에서 7년 정도를 돈을 못 모으면서 생활해야 하는데, 이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회사에 취업해서 주식을 사 모으면 엄청나게 많이 모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도 좋은데 연구보다는 돈 버는 게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연구실을 그만두고 취업 준비를 해서 첫 직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첫 직장에 가니까 연봉도 한 6천에서 7천 정도쯤 많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복지도 아주 좋고 어느 정도 비전도 있고, 여기서 돈 많이 주니까 주식 많이 사 모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팀 배치 받을 때는 일지망 이렇게 지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지망으로 했던 것만 또 잘 돼가지고 일지망 해서 아주 가고 싶은 팀으로 만족스럽게 갔는데, 막상 가서 해보니까 일이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일이 재미가 없어도 어차피 주식 사 모으려고 간 거니까 주식 모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내가 연봉이 3천이든 7천이든 그 주식 사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려면 최소 10년은 있어야 됐는데, 이게 너무 늦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 결혼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러면 돈을 더 못 모으겠죠. 그러면 원하는 만큼 부자가 못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결혼하기 전에 빨리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창업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창업을 해야겠는데, 제가 개발할 때 또 재밌어 했던 게, 웹 개발할 때 진짜 재밌었던 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웹 개발이 또 창업할 때는 굉장히 수월하잖아요. 그냥 뚝딱뚝딱 만들면 바로 배포해서 서비스를 팔 수 있으니까 개발을 배우면 창업하기 수월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마침 네이버 부스트 캠프에서 웹 개발을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가지고 한번 재밌는 일 하면서 살면 어떨지 해보자 하고 회사를 하고 부스트 캠프를 했습니다. 또 부스트 캠프를 하면 대기업 입사 기회가 많이 오는데, 어차피 창업할 거면 일찍부터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서 창업 관련된 지식과 팀원을 일찍 만날 수 있는 환경으로 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스타트업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스타트업으로 왔는데, 또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막상 와보니 개발 직군, 디자인 직군, 기획 직군 완전 나뉘어 있어서 팀원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발 역량을 키우기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개발 역량을 키워서 나중에 좋은 기회가 오면은 창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 3년은 개발 역량을 키워야겠죠? 요즘은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8시간만 근무하고 퇴근을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부수입 올릴 만한 소소한 일들도 그냥 한번 해보니까 또 생기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지금 직장 연봉이랑 부수입이랑 합치면 전 직장 초봉 정도는 쉽게 넘게 벌게 됐고, 근데 전 직장의 성과급은 제외입니다. 그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또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해서 유튜브 하면 재밌겠다 해서 유튜브도 시작했어요. 유튜브 하면서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컨텐츠도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메일이나 댓글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컨텐츠를 해야겠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알려주시는 것들을 열심히 만들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길었는데 결론은 일단 하세요입니다. 뭔가를 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다음 기회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그때 공학인증 포기해가며 들었던 게 지금까지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줬고, 경제학 원론을 고생해가면서 들었던 게 인생의 여러 선택의 순간에서 좋은 선택을 하도록 큰 도움을 줬습니다. 남들 안 하는 컴공 연계 전공을 통해 인생을 아주 크게 바꿨고요. 연구실 경험을 통해 좋은 사람도 만나고 어떻게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지도 잘 배울 수 있었고, 이걸로 전보다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됐습니다. 어쩌다가 읽게 된 왜 주식인가 라는 책으로 자본주의에 눈을 떴고, 또 관련 책을 많이 읽으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됐고,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하도록 인생의 방향을 바꿔줬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막상 가서 일로서 해보니까 재미없게 느껴졌었고, 부스트 캠프를 통해 웹 개발은 진짜 좋아하는 일이지 않을까 해서 배웠던 게 이건 진짜 재밌는 일이구나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또 말이 길어졌는데, 생각하시는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 해보세요. 이걸 하면 미래에 어떻게 될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걸 고민하느라 너무 시간을 많이 쓰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하고 싶은 거면 일단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 짧은 인생의 경험으로는 하고 싶은 걸 그냥 했을 때 안 좋았던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